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3번 볼게요. 3번은 여러분들이 소재 찾기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항목이죠. 바로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 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 경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죠? 당연하죠. 우리는 없어요. 이런 건 언제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 취업 준비할 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굉장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 남들과 다른 새로운 관점이 무엇이었는지, 변화 혁신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 경험을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시간에 물론 서술 방식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겠지만 나는 어떤 소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소재 파악해 주시는 그런 시간으로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를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은 또한 무엇인지 한번 역시 500자로서 기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재입니다. 의료기기 색다르게 만나보세요. 좋네요. 그러니까 전 소제목이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여기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으면 제가 이걸 소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투자하는 게 아니야. 소비하는 거야. 뭐예요? 버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다기보단 여기엔 소제목은 전 이런 느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의료기기 색다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이 친구가 이거에 관련된 소재를 던지겠구나. 그렇다면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판매하는 어떤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하겠구나라는 게 가이드가 되잖아요. 소제목은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신문의 타이틀 같은 그러한 거니까 요걸 보고 어떤 내용일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있으면 좋고요. 근데 이렇게 내가 못 쓰겠다라는 분은 쓰지 마요. 500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소제목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앞부분에 두 갈식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땡땡사 인턴 시절 신제품 행사를 성공적으로 기획한 경험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공적으로 기획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남들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기획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는 뭐 절대적인 이론은 아니지만 글자 수를 최대한 아껴야 되고 또 만약에 소제목을 단다고 하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내용으로 갈게요. 자, 기존의 헬스케어 행사들은 딱딱하게 진행되면서 흥미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에 바로 나왔네요. 나는 신제품 행사를 기획했고 문제는 뭐였냐면 딱딱하고 재미없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새롭게 각인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들 늘 고민해야 됩니다. 이에 광고식의 초청장, 화장품처럼 의료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를 기획하였다. 바로 나왔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꼭 이 항목에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야 될 건 뭐냐면 기존의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는 그래서 그것을 상쇄시키고자 어떻게 나는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 기존 것과 나의 것에 대한 것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줘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초청장을 제작하면서 귀원의 병원 대상으로 한 뭐 제약회사나 의료 장비기계에 있었나 봐요. MRI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등의 메시지를 활용하였습니다. 도발적이네요. 또한 고객의 체험을 돕기 코너로 이전 행사에는 없었던 5개의 체험 존을 기획해서 고객이 스피커로 사운드를 듣고 스캔된 이미지를 감상하는 코너를 운영하였습니다. 체험 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도발적인 메시지. 좋네요. 결과적으로 전국의 4지역 총 400명의 고객을 모았고 현장 설문조사 결과 체험존을 통해 제품의 기능을 시연해줬다는 점은 와우 9.3점으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건 참 우리 유통회사들이 배워야 될 점이죠. 작금의 유통, 그 다음에 뭐예요? 은행, 그 다음 주유소 이런 것들이 배워야 될 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객의 입장에서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어필 가능하고 고객 만족까지 이뤄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경험이다라고 해서 배운 점 깔끔하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소제목을 붙이고 싶은 분은 이런 식으로 좀 흥미롭게 붙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갈무리 그 다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요걸 뭐 스타 S라고 한다면 T 그래서 나는 고민했다. 고민해서 기존 거는 무엇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 다른 체험 이런 부분들 얘기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본인이 서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값 숫자를 넣었죠. 숫자는 보통 결과값에 넣어주면 좋아요. 숫자를 넣고요. 마지막에 배운 점까지 해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구조를 작성하셨습니다.
소재도 뭐 바깥에서 저기 인턴하신 거죠? 좋습니다. 두 번째, 이건 제가 한번 한 것 같고요. BGF를 찾아보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자, 폴로 아울렛 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판매자가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통업의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좀 겹치잖아요. 파는 사람이 아닌 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 내용. 와. 그러니까 입장 받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입장 받고 생각해보니, 입장 받고 생각해낸 정답, 뭐 이런 식의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것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좀 반복하는 것보단. 아무튼 결론적으로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판매할 때 내 입장이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 그게 유통업의 핵심이야 라는 거네요. 어떤 얘기를 할지는 알 것 같습니다. 당시 근무하던 매장의 주요 이슈 문제 뭔데, 단골 고객 확보의 바로미터인 멤버십 가입률. 근데 멤버십 가입률이 왜 단골 고객이지? 멤버십은 그냥 뭐 주면 가입하고 안 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매 주말마다 4-5명의 인원이 멤버십 관련 업무에 투입되었지만 성과가 없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이후에 기존의 방식을 관찰하면서 그렇지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뭐예요? 역시 기존 방식. 근데 아까 분은 기존엔 무엇이었다. 그래서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근데 이분은 여기에 포커싱을 해주십니다. 근데 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문제 원인이 뭔데, 직원들이 옷을 만지거나 매장을 둘러보는 고객을 따라다니며 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옷 만지는 사람이나 그냥 둘러보는 사람들이나 고객들은 굳은 표정으로 거절했어. 그 대신 저는 기다렸어. 누구를? 피팅룸 앞에서 시착 중인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 고객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남성 매장, 그죠? 폴로 남자들이 많이 사죠. 남편을 기다리는 여성 고객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가입 제의의 고객들은 호의적이었다. 왜? 심심하잖아. 때로는 먼저 그 뭐예요? 관심을 보였다. 지루하게 대기하던 고객들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호의적 가입 의지를 보였습니다. 의자만 놓고 앉게끔 해준다면 정말 전 해줄 의향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코스. 여성분들이 아시겠지만 참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 가면 의자가 별로 없어. 여기서 제 옷을 사진 않지만 의자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나는 진짜 이런 거 오면 100개고 1000개고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셔서 솔루션도 제안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문제의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느냐의 그런 시각이 저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고,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그 결과 하루에만 50명 신규 회원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에 뭐에 배운 건 멤버십에 가입하기 싫었던 게 아니라 쇼핑 방해받기 싫은데 왜 쇼핑하는 나한테 이걸 와서 해달라고 그래. 쇼핑 안 하는 다른 사람들을 공략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객이라면 이라는 가정의 습관 하나로 고객 지향적 동선 기획, 매대 구성을 주도 및 실행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이거? 좋습니다.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줘야죠.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좋아요. 소제목은 뭐 제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조금 더 이거 재밌게 써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아무튼 그래서 전반적으로의 두 갈씩 배운 점 써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했어요? 자꾸 이걸 제 A로 써야 되는데 S쓰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A 액션. 나는 원인 발견했어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래서 나는 여기에다가 A2, A1은 원인 분석, A2는 뭐예요? 솔루션. 그랬더니 R 결과 50명 신규 회원 확보입니다. 이게 참 좋죠. 고객은 뭐였어요? 멤버십에 가입하기 싫은 게 아니야 쇼핑 방해받기 싫었던 거야. 그러니까 쇼핑을 방해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략하자라는 거죠.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BGF의 아이디어 뱅크. 그래요. 차라리 이렇게 나는 뭐 되겠다? 여기 아이디어 뱅크 되겠다. 마트에서 전통차 선물 세트 판매를 할 때 두 가지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에 800세트를 조기환판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분은 전체 성과를 먼저 제시해 주셨네요. 리절트. 이런 분이 왜 BGF로 올라고 하죠? 여기서 근무하셔야죠. 이 정도 근무하면 뭐 대단한 건데.
바로 갔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주변에 홍보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리해. 왜? 고객의 시선을 분산시키던 판넬을 정리함으로써 고객들은 꼭 필요한 상품 정보만 얻고 상품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홍보물을 걷어냈습니다. 도발적이네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2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로 첫 멘트를 또 역시 바로 고객이 입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나왔네요. 기존에 안녕하세요 어딥니다 라고 하는 건 고객의 귀를 사로잡지 못했다. 고객들을 가만히 관찰하니까 이게 기존의 방식인 거죠. 선물 세트를 구매할 때 대량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를 인지하고 저희 거 2개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라고 하는 2+1 프로모션 홍보하는 멘트를 앞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멘트의 스타트를 바로 줄 수 있는 메리트, 혜택으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자, 이 2가지 아이디어를 실행한 결과 대량 구매가 갑자기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냥 판때기만 없앴을 뿐인데 멘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2+1 그랬더니 갑자기 판매는 급속히 증가합니다. 행사 4일째에는 전통차 800세트를 모두 조기 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이 왜 편의점에 와? 영업하셔야죠. 물론 또 이 중간중간에 내용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경험에서 배운 건 뭐야? 항상 답은 고객에게 있다. 고객 관점에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관심 두고 이를 영업 전략에 반영해서 성과 내는. 좋네요. 다들 고객한테 배우네요.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이분은 기존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액션을 좀 구사하셨죠. 일단 결론적으로 뭐 했다라고 하는 경험 요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좋았던 게 바로 2가지 아이디어. 사실 아이디어 하나만 쓰기도 힘든데 아이디어 첫 번째로 해서 근데 그 아이디어를 바로 제시해 주셨던 것은 어떤 방법, 기존의 방법 대비 어떻게 바꿨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 대비 어떻게 바꿨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역시 결과치에는 다 숫자 넣죠. 그 다음에 이런 숫자 넣고 그 다음 배운 점 넣었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새로운 관점과 변화 혁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해결해 봤겠습니까? 아까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취업할 때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아르바이트 한 거 있거나 아니면 인턴 보통 BGF는 이공계 분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인문상용의 분들이 많이 쓰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실험하거나 프로젝트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이와 같은 소재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만약에 아니더라도 그렇게 바꿨으면 되겠다라면 그렇게 쓰십시오. 배운 점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본 건 뭐예요? 보통 아르바이트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하는 거니까 소재 자체를 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하셨던 소재도 좋고요. 그런 가벼운 소재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창업 캠프 이런 거 구글링 하시면 아이디어 나오잖아요. 뭐 그걸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우면 어렵고 또 쉬우면 쉽다라고 할 수 있는 3번까지 보셨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 항목 4번 우리 편의점 갔다 와서 느낀 점 좀 써보십시오 라는 독후감, 글짓기 독후감이 아니라 글짓기죠. 글짓기.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BGF는 마치고 다음 항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